사실 배트맨 말고도 본 영화가 많아. 제가 격리를 했잖아요 최근에. 격리 기간 동안 한 10편을 보고 격리 끝나자마자 그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영화관을 갔는데 문폴은 무료 쿠폰이 하나 있어서 그냥 봤고요. 네. 무료로 봤다. 네, 그래서 봤다.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벤느망. 레벤느망 저도 봤습니다. 레벤느망 이게 또 공교롭게 프랑스 영화예요 또. 레벤먼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게 일단 거의 정사각형 같은 그런 비율에 주인공만 계속 따라가잖아요. 주인공 이름 안만 계속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진짜 안 옆에서 본 것처럼 이 안이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것부터 그 다음 얘가 계속 중절을 하기 위해서 혼자 막 여러 시도를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불법 수술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까지 영화가 그냥 차분히 밟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현실적이어가지고 나는 좋았고 현재 시대가 아니잖아. 보면은 그 안이 1940년생으로 나오고 얘가 대학생이니까 한 60년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얘기는 즉 68혁명 이전이니까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연애도 약간 자유롭게 못하는 분위기에다가 나 낙태하려고 라고 하면 어떻게 너 생명을 죽여? 너 그런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마. 약간 이런 대사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는 좀 놀랬던 게 흔히 유럽, 특히 프랑스에 대해 생각할 때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폐쇄되어 있거든. 그때 1960년대 당시에 68혁명 전? 68혁명 전에 프랑스가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되게 고지식하더라고. 꽉 막혀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게 얘가 이제 문학과 학생인데 보니까 이거 공부를 되게 곧잘 하는 친구고 문학에도 굉장히 뜻이 있는 애인데 얘가 이제 임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라 학업을 이제 좀 못하게 되는 거지. 교수도 뭐라고 좀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여자들한테만 걸리는 병에 걸렸고 이거는 여자들을 집안에만 있게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 인상적이야. 그 대사가 이게 정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느낄 심정이 아닐까? 약간 싶은 거야. 와, 이 대사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하나하나랑 그 표현 하나하나를 너무 잘 썼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인상적으로 봤고 근데 이 영화 굉장히 일단 저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급진적이라는 게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급진적이라기보다는 말하는 태도가 되게 급진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왜냐면 이게 일단 실화잖아. 바탕이 이제 아니 에라노였나? 라는 작가의 회고록이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실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그 배경 덕분에 좀 더 사회적 시사적으로 좀 접근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인공의 태도가 더 중요한데 주인공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심적 갈등을 겪지를 않아. 영화 안에서 뭔가 그래도 이게 생명인데 이런 고민을 하는 장면이 없어. 못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직진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 잠깐 아파하고 바로 다른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이거 실패했네? 바로 다음 방법. 안 됐네? 바로 다음 방법. 보니까 안이라는 애가 애초에 굉장히 똑똑한 애인 거지. 머리도 좋고 자기 일을 항상 똑부러지게 하던 애였고 그 얘가 계속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걔가 계속 유무내부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거거든.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할게 이러는데 사실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거의 살인마로 매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 못해.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도 식당 운영하면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도 하고 딸한테 굉장한 기대를 걸잖아. 딸이 굉장히 모범생이고 잘하니까 우등생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해. 기껏 이제 말하는 게 주치인데 주치 같은 경우에도 2명 만났는데 한 명은 낙태를 못하게 하려고 태아한테 좋은 뭐 약을 준다던가. 사실 나는 의지하고 싶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없는 거지. 기댈 벽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쭉 그냥 달렸던 것 같아. 그냥 계속 쭉쭉쭉. 영화가 일부러 좀 또 그런 고립감을 강조하는 연출을 좀 하고 있지. 그 화면비도 그렇고 계속 카메라가 주인공 등뒤에 붙어가지고 따라가잖아. 주인공이 느끼는 고립감이나 답답함 혹은 근데 오히려 거기서 오는 또 의지 진짜 뭔가 돌파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트래킹 샷의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이 영화 하면 이제 가장 큰 좀 마케팅 포인트, 셀링 포인트였던 것이 베니스 황금사자상.
근데 황금사자상도 황금사자상이지만 봉준호가 극찬하면서 뭐 줬다는. 심사위원 만장일치 뭐 이런 거랑 봉준호가 선택. 봉준호가 그때 심사위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봉준호 주도로 아마 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 당시에 경쟁적인 파워부독이나 뭐 신의 손 좋은 작품들이 경쟁하는 작품들과 근데 영화 이번에 두 번째 어떤 감독이 탔으니까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좀 좋아할 만하다는 생각도 좀 했어. 왜냐면 이 봉준호 감독 말했다시피 사회 구조의 모순이나 시사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들을 그치, 많이 좋아하기 했으니.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다 곁다리로. 약간 만장일치를 받을 만큼 굉장히 좋은 작품? 그리고 난 근데 그게 좀 궁금했어. 난 여자잖아.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걱정을 안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지금 세대에서는 임신이라는 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걱정거리로 더 많이 남게 되니까. 근데 이게 나는 남자들이 봤을 땐 무슨 느낌이었을까가 궁금했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간접 체험을,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임신 안 했던 사람들은 다 간접 체험을 하는 건데 어쨌든 사실 남자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현대의학적으로는 불가능. 그치? 그래서 난 궁금했어. 그냥 남자들은 봤을 때 어땠을까 이러고. 어땠어? 요 지점에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나도 보는데 굉장히 무서웠고 근데 이제 묘한 거리감은 있지. 이제 내가 여자친구 같이 봤는데 여자친구 진짜 막 그 특정 장면에서는 눈도 귀도 맞아. 다 가리고 도저히 스크린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우 진짜 세다. 어우 저거 약간 좀 움찔움찔 정도의 반응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말했다시피 어쩔 수 없는 그치, 부분이고 그거를 인지하고 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 혹은 뭐 인간 보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지점에서 이 영화의 약간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계속 주인공을 따라다니고 엄청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지. 그리고 실화 바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영화를 보면 내가 실제 목격했고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듯한 착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는 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치.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만 좀 부지하게 생각하면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렇구나 하고 내가 다 안다고 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이 거리감이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주인공이랑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재현의 윤리 같은 거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점이 이 영화에 있다. 보는 사람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영화 자체의 위험성이 좀 내재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냥 궁금했어. 그냥 어떤 느낌일까. 왜냐면 나 그때 극장 갔을 때 사람 얼굴을 뭐 다 체크한 건 아닌데 대부분이 여자였거든. 나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했어. 그 영화관에서 이 영화 자체도 굉장히 보기 힘들고 자극적인 콘텐츠였지만 또 다른 느꼈던 거는 극장에서 나도 대부분이 여자였는데 계속 비명소리가 신음소리 이런 게 잘 들려. 근데 그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보면은 진짜 내가 여자잖아. 그러면은 이게 약간 진짜 고문 당하는 장면 보는 것처럼 다 보여주잖아. 저거 어떡하냐 약간 이러면서 그렇지. 어쨌든 그것까지 들으니까 나는 더 이제 간접 체험을 오히려 더 이제 해봤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난 또 그 생각도 들었어. 옛날에 그 신촌역 앞에서 그 프랑스 친구를 만났는데 그 낙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친구가 이거 무슨 시위라고 물어볼래? 내가 말했어. 그랬더니 걔가 그게 불법이야? 이러는 거야. 프랑스에서는 75년도에 내가 알기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폐지가 된 걸로 12주였던 걸로 아는데 12주 이내에 낙태나 무조건 합법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75년이면 굉장히 옛날이니까. 그치? 이게 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 지금 60년대 프랑스가 이랬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보면은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거든. 그러니까 살인마로 매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저 임신 중절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사실 뭐 프랑스는 지금은 그게 불법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지금 다르고 아직도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그 보여주는 그 압박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내 그 경력의 단절과 미래의 없음과 그 심지어 걔가 원나잇을 한 거잖아. 부르도에 사는 어떤 법학 정치관 뭐 친구랑 근데 그 남자애는 생각이 없어 보면은
그냥 너가 혼자 이렇게 했다며 아니야? 약간 이러고. 나는 맨 처음에 너무 해맑아서 아 뭔가 이 친구 비책이 있나? 아니면 자기가 나도. 책임감이 있구나. 아빠가 되겠다는 마음이 그게 먹었구나. 있구나 봐. 아니면은 뭐 얘네 집이 잘 살아가지고 음. 뭐 약간 불법 시술 이런 데를 이렇게 중매를 해주려나 나는 막 그러고 있었어. 순식간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고 근데 갑자기 해결했다며 막 이러고 울라 그러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약간 또 뭐 현실을 생각해야 됐고 뭐 그런 거지. 이거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아까 미국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혹시 보라 2 안 봤어. 봤나? 보라 2에서 보면 이게 보라 2가 일종의 약간 모큐멘터리,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거잖아. 뭐를 하냐면 거기서는 보라색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딸과 갔는데 아기 장난감인지 초콜릿이 아기 모양 초콜릿이 있는 머핀을 딸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딸한테 보라색 사줘. 딸이 너무 맛있으니까 허겁지겁 먹다가 그 아기를 그냥 꿀떡 삼켜버린 거야. 그래서 막 배가 아프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걔를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딸이 많이 아파요. 배에 아기가 있어서 많이 아픈데 이거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거의 굉장히 보수적인 주의인 것 같아. 그 의사는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아기가 있다고요? 나는 죄책감을 느껴요. 왜냐면은 제가 넣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사 입장에 생각해보면 완전 친족 성폭행이야.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라고 갑자기 단호하게 안 하더라고. 보라씨 욕하면서 나가고 그냥 똥 싸고 해결해.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 정말 그때는 웃으면서 봤다가 그치? 그 이미지가 이제 종종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런 거 같아. 근데 묘하다. 보라2 괜찮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죠. 또 나중에 레벨드만은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리고 하나 추가로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신인 여우상 탔죠, 세자르 영화. 그래요? 그래서 네, 어쩐지 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랬다.